경상국립대학교 최원석입니다. 저는 조선 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25분인데 3시 15분까지 무사히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앞에 심연용 선생님이 이제 풍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훨씬 이렇게 발표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지리학이고요. 그리고 풍수도 같이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왕태실의 풍수지리 뭐 이런 표현을 썼고, 태실 역시 조선 왕실의 어떤 풍수 문화의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조선 왕실의 풍수 문화를 전반적으로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속에서 가진 태실 풍수의 어떤 의미, 뭐 가치, 뭐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가봉태실에서 이제 저는 좀 더 왕태실에 집중했습니다. 뭐 왕비나 뭐 추존왕 역시 이제 가봉태실이라고 아까 이제 심영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존하는 왕태실을 이제 다 답사를 하면서 왕태실의 어떤 입지, 형태, 변화, 뭐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실의 풍수 문화의 특색을 뭐 사상, 이론, 사회, 신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속에서 태실이 갖는 좀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태실 풍수하고 왕태실의 풍수지리를 어떤 풍수적 조성과 관리, 뭐 태실의 입지 역시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와 사상은 이제 풍수 사상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 이제 왕태실은 풍수지리적 입지를 하게 되는데, 고려하고 조선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개성된 건 무엇이고, 그리고 또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 풍수 문화의 어떤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까지 조금 이제 결론해서 말씀드리면서 태실 유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조선 왕실은 풍수 문화를 꽃피운 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시대, 어느 왕실보다 풍수를 폭넓게 활용했고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탄생은 이제 태실하고 관련되죠. 삶,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뭐 삶은 궁궐, 궁성이고요. 죽음은 살릉, 왕릉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공간 생활사 전반에 풍수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길지를 찾아서 태실을 조성했고, 풍수를 따져 궁궐에 살았으며 생명이 다한 몸은 명당에 묻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조선 왕실의 풍수 문화와 태실 풍수를 탄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공간 생활사와 어떤 장소 미학의 이런 측면에서 생애 주기로 이렇게 탄생은 태실 풍수, 삶은 궁성 풍수, 죽음은 살릉 풍수,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심인현 선생님이 풍수의 어떤 범주에서 양택 풍수, 음택 풍수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태실 풍수는 사실 그런 유형에서 지금 적당한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접근, 그런 어떤 유형, 카테고리 유형보다는 궁성풍수, 살릉풍수, 태실풍수 이렇게 저는 명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풍수, 조선 왕실의 풍수 유형이 되겠죠. 자, 이제 사상적 특색, 조선 왕실의 풍수 문화의 특색 중에 사상적 특색인데요. 인성풍수의 윤리와 사상,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상적으로. 흔히 이제 풍수 그러면 어떤 결정론적으로 좋은 터에만 쓰면 발복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텍스트 중에 하나인 지리신보 포순신이라는 풍수 경전이 있었는데, 이런 데 보면 기륭의 조건은 땅에서만 구할 수 없고 사람의 덕을 본받아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덕이 주이고 땅의 풍수는, 풍수적 조건은 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어떤 풍수, 어떤 실천과 활용해서 가장 어떤 기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풍수를 저는 인성풍수라고, 어떤 인문풍수의 어떤 범주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땅의 기륭은 사람의 덕에 부합해 따른다는 인성풍수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태실 역시도 그 태주가 아무리 명당에, 아무리 좋은 태봉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어떤 그 태주가 뭐 좋은 풍수적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태주가, 태실의 태주가 어떤 삶을, 어떤 덕을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풍수가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태실 풍수를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시선입니다. 조선왕실은 풍수의 사회윤리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아까 이제 뭐 애민정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을 고려해서 태실 풍수, 왜냐하면 태실이라는 것도 살림은 더 큰 어떤 국가적 대사고, 태실은 굉장히 어떤 밀력을, 백성들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또 경제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 같은 경우에는 화성을 이렇게 이제 조성하면, 화성에서 육능을 조성하면서 나는 인정이 안정된 후에야,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죠,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야 풍수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는, 이러한 어떤 풍수의 사회적 윤리, 이런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풍수를, 조선시대의 풍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또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당 풍수론의 실천과 산줄기 풍수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실은 철저하게 명당 풍수론을 실천해서 현장에서 엄밀하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실의 조성은 조선 전기에 이제 집중, 후기에 와서 조금 태실의 어떤 조성에서 어떤 비판적 어떤 담론 영향이 고조가 돼서 좀 축소가 되는데, 그 위상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당 풍수의 실천과 활용에서도 특히 이제 산줄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또 파악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풍수 담론의 사회정치적 면입니다. 아까 이제 태실, 뭐 왕릉도 더 그렇지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풍수 행위는 조선 왕실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드러내는 정치 사회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습니다. 태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정치적 동기를 지니고 또 이루어진 측면도 많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통치 전략, 정당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태실 정치학이 되겠죠. 국왕은 공성과 태실, 살릉의 풍수 입자와 경관 조성을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 담론의 사회정치라는 조선왕실 풍수 문화의 사회적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왕실 풍수 문화의 어떤 심미적 특색인데요. 풍수경관의 자연미학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500년의 역사가 빚어낸 이런 풍수미학의 결실인데,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공유한 지리지식이었던 풍수를 현지에 구현한 선조들의 손길은 전통적인 자연미학으로 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실의 풍수경관은 자연미의 인문적인 품위와 격조를 다한 아름다움이었고요. 역시 우리가 태실을 다 가봐도 그 봉우리, 태봉이라든지 태실은 참 어떤 자연미와 정제미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지형지세하고 참 잘 어우러지는 어떤 앙상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실풍수의 유산가치인데요.
고려와 조선 왕실에서는 뭐 풍수 길지에 태실을 조성해서 태를 특별히 이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태실은 풍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땅에 뿌리를 둔 생명 존중 사상의 발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농경 문화에서 그리고 태실 문화는 그래서 지덕과 풍수에 기댄 또 왕조 번영의 희구였습니다. 단지 태조뿐만 아니라 왕조에까지 어떤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이해했습니다. 이 뭐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어떤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실 풍수 유산같이 어떤 동아시아적 특징인데요. 역시 이제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풍수적 생명 사상과 철학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이제 민명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그림유산도 많이 이제 태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조선 왕실의 태실은 고려 왕실의 태실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킨 면이 있습니다. 계승한 것은 뭐 나중에 봉우리 입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산꼭대기에 입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조선 왕실로 가면서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정비 편성했고, 또 공식적인 문서 기록과 어떤 태봉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대상의 범위도 이렇게 확대했고요. 후대로 가면서 태실 조성에. 그리고 실제적인 태실 형태에 있어서도 저는 뭐 모둠 태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단독 태실뿐만 아니라 세종 대왕자 태실처럼 이렇게 모둠으로 조성한 것도 또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지관념하고 형태도 변했습니다. 기존의 입지관념은 이제 좀 영지, 뭐 아까 김유신 태실에서 태령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령할 영자의 어떤 표현도 썼고, 이렇게 또 높은 곳에, 사실 김유신 태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산인데 조선왕실의 왕태봉에 비해서는 고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 데서 입지 형태가 좀 나지막한 산봉우리, 구릉지 같은 또 나지막한 산봉우리로 입지 형태도 바뀌었고, 그리고 영지가 풍수적 길지로 장소성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떤 변화된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봉은 형태에 따라 보시다시피 돌출형,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가로형으로, 좀 길쭉한 가로형으로 나뉩니다. 역시 그렇지만 태실은 그 봉우리 꼭지에 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 단독 태실과 하나만 늘어 서는 경우, 그리고 모둠 태실,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유형이. 이렇게 태실 입지에 풍수를 따진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태주의 어떤 건강, 성품, 출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어떤 풍수적 감흥을 통해서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대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장소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지에서 길지로, 입지는 산꼭대기에 조성한 것은 입지의 어떤 개성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작고 나지막한 봉우리로 조선시대, 이것은 분명히 풍수의 영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어떤 길지, 명당, 혈이라는 것은 이런 나지막한 봉우리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 왕실의 왕태실의 어떤 지리적 분포, 아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심영선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왕태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지리적 입지로 살펴보면 산간에 들어가는 이렇게 입지 형태, 산 속에 있는 것이죠. 뭐 인종태실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산간 입지인데,
그리고 야산에 입지하는 경우, 뭐 주로 마을 근처에 이런 비산비야 야산에 입지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왕태씨를 이렇게 답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유형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뭐 들판 입지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바라보고 전망하고 이렇게 입지하는 그런 형태, 뭐 이건 들판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지 유형을 볼 수 있고, 자, 이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조금 더 아마 학술적인 뭐 논쟁이라 그럴까요? 뭐 이 견해가 이제 다른 게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 있는데, 태실은 풍수 입지 원리하고 명당 조건이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그래서 저는 태실 풍수로 범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봉우리 꼭대기에 들어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산줄기의 연결성과 사방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장경에 나오는 태실 입지의 어떤 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형적인 특성상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산줄기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좌측류 500호나 뭐 안산도 다 있는 것 같고, 굳이 꿰어 맞추다 보면 그건 한국의 산록이 이렇게 널리 일반화된 지형적 특색입니다. 그래서 왕태봉도 답사를 해보면 실제로 대체로 독봉형, 이렇게 홀로 우뚝한 그런 형태보다는 비산비하의 연봉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교과서에서 태장경이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어떤 입지 지형 조건하고 현실적인 어떤 현지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한반도에 한국에서 나타난 어떤 지형 조건의 차이 때문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태실지가 입지한 지형은 모두 이렇게 공통점이 발견되고요, 이 고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뭐 연봉형 혹은 가로형은 이렇게 태조 태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 태봉도 이렇게 가로형에 또 해당되는데, 지금 태조 태실지는 약간 위치가 다른 곳에 이전돼 있죠, 복원돼 있죠. 자, 태봉의 풍수지리적 관리입니다. 능원 제도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고요, 규정된 영역을 두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보토도 하고 금표도 설치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필요하면 태실지의 어떤 비보도 했어요. 비보습, 그러니까 태실지를 보완하는 것이죠. 경관적으로 부족한 경관. 이건 뭐 왕릉도 그리고 뭐 어떤 궁궐도 다 나타나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조선 왕실의 풍수 어떤 원리의 어떤 일환이기도 합니다. 길지로 알려져서 뭐 몰래 이렇게 서민들이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위계와 신분을 따라 관리 영역에 차등도 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왕태실에서 왕태실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목적으로 많은 문헌과 특히 그림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여러 개 남겨져 있는데, 뭐 이런 조선 왕실의 태봉도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회화적 표현하고 풍수적 어떤 묘사, 산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또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이런 묘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고지도에서도 뭐 군현도라든지 특히 뭐 해동지도, 뭐 1872년 지방지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중요한 왕실 경관 요소로서 태실, 태봉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태조, 태실도 태봉, 태조대왕 태봉 해가지고 이렇게 풍수적 어떤 산도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종태봉도 보다시피 오른쪽처럼 아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인종태실인데, 지금 팔공산에 있는 인조태실을 아주 풍수적인 어떤
산도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1872년 지방지도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어떤 중요 경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관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어떤 사회문화적 순기능입니다. 역기능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도성과 궁궐의 경우에는 환경계획과 경관관리에 풍수는 지속 가능한 지침으로 작용한 어떤 기능을, 순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지의 태실을 조성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높였습니다. 살릉, 이 살릉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왕릉으로 지금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살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왕릉은 왕의 능이고 왕비릉, 흔히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일반적으로 살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조선에서 남긴 여러 문헌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살릉 조성을 통한 죽음의 존엄과 영속의 바람은 의례뿐만 아니라 장소 미학을 통해서도 철저히 구현됐습니다. 자, 역기능입니다. 풍수에 대한 맹신과 길지에 대한 집착으로 태실과 왕릉, 궁궐을 무리하게 조성하거나 중건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파탄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제해서 피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기능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재는 경관유산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유산의 어떤 대상 범위를 생각할 때도 단지 태실의 성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실이 입지하고 있는 오른편과 같이 태봉 자체도 왜냐하면 그 태봉이었기 때문에 태실이 들어서게 됐죠. 그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중요한 어떤 대상 영역으로 핵심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실은 그 조성 당시의 제자리에 있을 때만이 어떤 저는 완전성 있는 문화경관 유산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실제 성물만 이렇게 똑 떼어내서 이제 지금 보이는 왼편이 창경궁에 있는 성종 태실인데요. 아주 성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전혀 완전성, 어떤 진정성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석굴암을 경주박물관에 이렇게 둬서 보는 거하고 석굴암에서 이렇게 그 석불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수와 관련된 문화 역사 유산은 장소의 현장성이 유산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경관유산으로 보는 올바른 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